안녕하세요. 저는 그 신경외과 김태겸이고 선생님들 치료하실 때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시나요? 네, MRI도 보고 하시죠. 근데 이제 아마 이제 보긴 보되 뭔가 원리나 이런 거를 잘 알고 좀 보자는 취지에서 좀 이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고 양이 좀 많은데 제가 그 위에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했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30분에 걸쳐서 했는데 조금 이제 아나토미도 있고 막 해서 좀 더 정 원장님이랑 상의해야 되는데 두 번 아니면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에 다 끝내기는 한 100장 정도 돼서 많은 양이라서 그렇게 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바로 물어보시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MRI나 뭐 엑스레이 뭐 여러 가지 볼 때 이제 사지탈이랑 코로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코로날 그리고 홀리존탈 돼 있는데 저건 엑시알을 말하는 거고요. 사지탈은 그 이제 뭐 사람이나 아니면 척추를 이제 좌우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코로날은 앞뒤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 홀리존탈은 이제 평행하게 그 엑시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단면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T나 MRI를 찍을 때 이렇게 다리부터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보면은 좌우가 역전이 되죠. 우리가 우리한테 보이는 왼쪽이 환자의 오른쪽이죠. 이제 다리부터 찍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려면 사실 아나토미를 모르면 영상을 볼 수가 없어서 아나토미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나토미는 사실은 외워야 되는 건데 뭐 진짜 필요한 부분만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뭐 편하게 듣고 좀 자기가 좀 공부도 해야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필요한 부분 외워야 될 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척추체가 있고 바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페디클 이걸 이제 척추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 그리고 이 라미나 후궁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라미넥토미 하잖아요. 그 디스크 수술할 때 요 라미나를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뒤쪽이고 요게 앞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장기들 같은 게 있고 여기 뒤에 있는 근육이 붙겠죠. 그리고 여기 피부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파이널 캐널인데 캐널 안에는 이제 신경이 들어 있겠죠. 그래서 요런 뼈 구조물로 이 신경이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요건 이제 우리가 TP라고 하는데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고 우리가 그 외상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면 요게 잘 부러져요. 근데 여기가 이게 근육이랑 인대가 붙는 부위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요것만 살짝 부러져도 되게 아파하거든요. 뭐 그럴 때 이제 TPI나 이런 거 해주면은 환자 금방 좋아지는 거 볼 수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이거는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뭐 스피노스 프로세스 하는데 행돌기 이거는 극돌기라 하는데 사실은 명칭보다 그냥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이게 근육이랑 이런 게 붙는다. 우리 몸에 괜히 있는 부분은 다 없죠. 그리고 우리가 페디클 스크류를 박잖아요. 그럼 요거 사이로 이렇게 박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해서 우리가 그 나사못을 박아서 이제 플립 같은 수술을 하면 퓨전 수술하면 이렇게 고정하는 게 이게 페디클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척추는 이제 서비컬이 몇 개죠? 총 7개죠, 그죠? 그 다음에 소라식이 있죠? 소라식 몇 개일까요? 12개. 그 다음에 럼버는 몇 개죠? 5개. 그래서 우리가 립은 몇 개죠, 립은? 총? 12개죠, 12개. 그래서 우리가 립이 12개고 T스파인도 12개예요. 그래서 T1이 퍼스트 립이 붙는 게 T1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좀 다르죠. 구조가 다르고 이제 이런 립이 붙고 뭐 여기는 이제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붙는 요 위치고 헤드가 또 있고 그래서 이렇게 럼바랑 소라식은 좀 다르다. 바디 모양 다르고 라미나 모양도 좀 다르고 다르다. 서비컬 버테브라를 보면 이 바디가 럼바보다 좀 작아요. 작고 그리고 이 파셋 단면도 약간 바닥면이랑 평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 플렉션, 익스텐션, 좌우로 돌릴 수도 있고 로테이션도 할 수 있죠. 이게 파셋 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관절이거든요. 이제 후관절이라 하는데 럼바는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럼바는 이런 식으로 사지탈 플랜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지탈 플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럼바는 이렇게 굽힐 수가 있죠. 플렉션 익스텐션 되는데 그 소라식은 코로나 플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렉션 할 때 잘 생각해 보면 그 우리 등에서는 별로 안 굽혀지거든요. 근데 럼바에서는 많이 굽혀지고 펴지고 해요. 근데 로테이션은 소라식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 제한이 있어요. 근데 허리는 서비컬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없죠. 이건 그 파셋 면 때문에 그렇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 구멍이 하나 있죠. 우리가 뭐 영어로는 뭐 포라멘 트레스버사리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지나갈까요? 주요 한 구조물이 지나가거든요. 요게 지나가요. 요게 뭘까요? 버테브라 아터리. 한글로는 추골동맥이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맥이에요. 우리가 머리에 그 뇌로 서큘레이션 하는 게 총 4개의 큰 분지가 올라가거든요. 앞쪽으로는 경동맥 2개가 올라가고 여기 이렇게 목 이렇게 만지면 뛰는 거 있죠. 우리 맥박 이렇게 체크할 때 만지는 거. 그리고 이 뒤쪽 척추에서 추골동맥이 2개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ACDF나 ADR 수술하면 이 앞쪽에서 수술을 하거든요. 이게 뒤쪽이고 앞쪽이니까 앞쪽에 항상 상처가 나 있죠. ACDF 같은 거 수술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이 웅쿠스인데 웅쿠스를 이렇게 제거를 하다 보면 얘를 만날 수가 있어요. 버테브라 아터리.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걸 손상을 시켰다 그러면은 피가 엄청 많이 나고 사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브레인 서큘레이션에 문제가 생겨서 환자가 이제 시컬레가 심하게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럼바 버테브라는 바디랑 페디클이랑 다 커요. 크고 뭐 다 크다는 얘기고 넓고 파쇄면이 사지탈이다.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요걸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요거 여기를 이제 인터버테브라 포라멘이라 하거든요.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루트가 나오죠. 루트. 그죠? 루트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여기 성기의 공간은 뭐가 있을까요? 디스크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비칼은 플랜이 이제 바닥면이랑 수평이기 때문에 거의 수평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브먼트가 용이하다. 그리고 소라식은 이제 코로나리고 럼바는 사지탈이다. 그래서 인대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ALL이라는 그 척추체 앞쪽에 붙는 거거든요. 크고 단단한 그 전종인대가 있고 그리고 PLL이라는데 이게 이제 뒤쪽에 붙는 거예요. 그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얘를 뚫고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얘 옆으로 튀어나오거나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디스크가 센트럴 타입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보다는 포스테리어 라테랄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PLL 모양 때문에 그런 거예요. PLL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PLL이 AL처럼 이렇게 단단했다면 사실 디스크 잘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앞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뒤쪽으로 이제 보통 튀어나가고 아니면 가쪽으로 튀어나가거나 센트럴 쪽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포스테리어 레터럴이 흔하다. 그래서 루트가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가쪽으로 튀어나오면서 루트를 눌러서 이제 루트 심텀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이제 리가멘트 플라범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라미나와 라미나 사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해야 그 신경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사지탈로 이제 척추를 잘라보면 이게 스피노스 프로세스고 스피노스 프로세스 둘 사이에 인터스피노스 리가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피노스 프로세스도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리가먼트랑 머슬이 좌우로 붙기 때문에 구조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스프라스피노스 리가먼트가 있고 뭐 이제 우리 그 경추를 포스테리어로 이렇게 열어서 수술하다 보면 리가먼텀 뉴케 같은 것도 쭉 이렇게 길고 단단한 그 리가먼트를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후 관절이라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파셋 조인트라 하는데 후 관절에 이 조인트를 표현한 거고요. 이거는 디스크를 표현한 거고 반복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가 존재하는 거는 이제 충격을 흡수하고 어느 정도 무브먼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디스크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이거 섬유륜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수핵이라고 해요. 그래서 뉴클레우스 퍼퍼수스, 예뉴로스 파이브로스라 하는데
이제 이거는 애니로스 파이브러스는 되게 단단하고 질긴 조직이고요. 얘는 약간 젤리 같은 조직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신경이 여기 있죠. 아까 여기 ALL이 이렇게 붙고 PLL이 이렇게 붙는데 이렇게 뒤로 보통 많이 튀어나가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애니러스가 퇴행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탄성이 줄어들거나 이제 그러니까 장력이 약해지면 찢어지면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테로 레터럴로 이제 보통 많이 튀어나가고 아니면 파 라테럴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센트럴로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제일 흔하다. 그래서 이렇게 루트를 누르면서 루트 심텀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이게 그 척추 커브를 보면 럼바랑 서비컬은 로도시스를 이루고 있고 뒤쪽으로 C커브를 그리고 있고 소라식은 이제 앞쪽을 C커브 카이포시스를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세이크럼이랑 이렇게 해서 척추가 이런 식으로 S라인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충격을 잘 흡수가 있어요. 아예 그냥 일자로 고추 선 거보다 이게 훨씬 더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커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L스파인 레터럴 사진을 보면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해벅을 대충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척추체죠. 우리가 레터럴 볼 때 중요한 거는 이 커브가 괜찮은지 아까 럼바는 로도시스가 있어야 된다 했죠. 스프레인 같은 환자는 이 로도시스가 사라져요. 이렇게 일자로 고추 서거든요. 이제 원래 일자로 고추 서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스프레인이 저명한데 딱 원래 이니셜 엑스레이랑 뭐 비교해 보면 이게 일자로 고추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뒤에 머슬이 되게 수축하면서 경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브가 괜찮은지 그리고 디스크 스페이스의 높이가 괜찮은지 높이가 낮아져 있으면 이제 퇴행 변화를 좀 겪은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요거는 이제 이게 뭐죠? 포라멘이죠. 여기서 뭐가 나가죠? 루트가 나가죠. 그죠? 뒤에 이렇게 희미하게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스피노스 프로세스가 여기 보이거든요. 이 영상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페디클이거든요. 요게 스크류를 넣을 때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페디클이고 그 단면을 잘라서 보면 우리는 그 척추체랑 스피노스 프레스 마찬가지고 아우터 컴팩트 본 딱딱한 그 본이 있고 안에 스펀지 본이라는 약간 푸석푸석한 본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AP 사진을 보면 AP 사진을 볼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커브가 괜찮은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커브가 있으면 이제 스콜리오시스라고 하는데 이제 스콜리오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게 페디클이에요. 꼭 눈같이 생겼죠. 동그랗게. 그래서 페디클 모양이 다 괜찮은지 그러니까 페디클이 다 이렇게 대칭으로 괜찮은지 요거는 뭘까요? 스피노스 프로세스죠. 이거 뭐예요? 이거 이렇게 TP죠. 이거는 뭘까요? 이거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게 라미나죠. 라미넥토미를 하고 들어갈 때 여기를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까맣게 보이는 건 뭘까요? 까맣게 보이는 거. 까맣죠. 우리 엑스레이는 덴시티가 높을수록 밝게 보이거든요. 방사선 투과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뭔가 까맣다는 거는 밀도가 낮다는 거예요. 본이 없는 위치거든요. 리가먼트 플라버만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파이널 태핑을 하거나 할 때 여기로 찌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에피듀랄 스페이스로 약을 주거나 아니면 마취를 하거나 할 때 척추 마취를 할 때 다 여기로 이렇게 천자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확대해서 본 거고요. 우리가 이렉터 스피네 머슬, 그러니까 파라스파이널 머슬이라 하는데 통틀어서 그냥 파라스파이널 머슬이라 생각하면 되고 척추가 뒤로 익스텐션 하는 걸 도와주는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허리 안 좋은 환자들, 디제너레이티브 체인지가 있는 환자들한테 뭐 허리 운동 많이 하세요 하는 이유가 이제 근육이 잡아주면 그것도 상대적으로 이제 더 퇴행 변화, 그러니까 힘을 더 부하를 더 덜 받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라스파이널 머슬이 이제 안정적으로 그 척추를 지지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사진은 뭐가 이상할까요? 뭐가 이상할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진이거든요. 뭐가 이상한지 아시는 분 있나요?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게 뭐죠? 페디클이죠. 여기는 없죠. 페디클이. 이거는
그 본 디스트럭션이 생겨서 페디클이 녹은 거예요. 이건 본 튜머 환자의 사진이거든요. 엑스레이만 봐도 본 튜머 같은 걸 진단할 수도 있어요. 이상한데 한번 MRI 찍어볼까 하면 이제 튜머가 나오는 거죠. 여기도 이상하죠. 여기는 다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원래 이제 엔드 플레이트, 그 바디 끝에 이제 그 마진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진이 안 보이죠. 이거는 스폰딜라이티스, 척추염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여요. 원래 디스크가 있는 공간에서부터 디스크에서 더 염증이 생겨서 척추 위아래로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이제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MRI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T1, T2, 이네스, STIR 아니면 뭐 패스 서프레션 이런 걸 쓰는데 사실은 이걸 뭐 다 정확하게 알기 힘들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스파인을 보기 위해서는 총 보통은 뭐 2 시리즈나 뭐 3 시리즈 보면은 패스 서프레션이 추가된 경우가 있지만 보통 T1, T2 이네스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저희가 튜머 보는 병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T1, T2만 잘 알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T2에서 물이 하얗게 보인다. T1에서 물이 까맣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제일 물이 많이 존재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스파인에서. 뭐 디스크도 있겠지만 우리가 내처수액 천자죠. 그죠? 세칼색이 제일 많아요. 신경이 있는 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T2는 물이 하얗게 보인다. 그거를 좀 외웠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본매로를 보려면 T1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걸 다 알면 또 이제 다 헷갈리니까. 그래서 계속 엑스레이를 우선 일단 보면은 여기가 C4라고 돼 있잖아요. 서비컬은 총 7개라고 돼 있었죠. 그러면 이게 C4라고 체크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 뭐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게 퍼스트 립이죠. 퍼스트 립이 이게 각도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이게 퍼스트 립이 붙는 건 이게 T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C7, 6, 5, 4. 그래서 C4라고 체크를 해놓은 거고 AP면에서 이제 파셋 조인트가 보이고 페디클이 조그맣게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죠? 동그랗게 보이는 거. 가운데 동그랗게 보이는 거는 스피노스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행이 좀 다르고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거는 클레비클이고 라테랄에서 보면은 여기도 C4라고 체크를 해놨잖아요. 이건 레벨을 체크를 어떻게 할까요? 라테랄 볼 때 AP, 라테랄 볼 때 서비컬 레벨 체크 어떻게 할까요? 네, C1, 2를 찾아야 되죠. C2가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뭔가 돌기같이 튀어나와 있죠. 이게 C2예요. 우리가 이거를 덴스라고 하거든요. 오돈토이드 프로세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건 이제 C1이죠. 그래서 고리처럼 생겼어요. 얘는 이렇게 고리처럼 생겼고 얘는 이렇게 돌기처럼 생겨서 우리가 로테이션을 하잖아요. 좌우로 고개 한번 이렇게 돌려볼까요? 이 로테이션 하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게 C1, 2에서 많이 생겨요. 얘네들보다 얘네들 다 합친 것보다 얘가 제일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레벨 체크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체크 안 되는데 요건 뭘까요? 이렇게 보이는 거. 우리 라테랄 매스라고 하는데 파셋을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스피노스 프로세스 그리고 리가먼트 루케가 이런 식으로 넓게 붙어요. 이렇게 C7까지 이렇게 옥시피탈 프로투버러스에서 이렇게 붙어요. 우리가 그 C스파인 엑스레이 찍으면 오블리크 뷰도 보거든요. 오블리크 뷰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뭐죠? 포라멘이죠. 그죠? 여기서 루트가 나가는데 우리가 디스크가 생기면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보니 스퍼가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디스크에서. 뼈가 더 자라서 그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포라미널 스테노시스가 생기는 거예요. 협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만 봐도 약간 그런 걸 의심할 수 있다. 이거는 이렇게 하얗게 까맣게 보이는 거는 트라키아. 공기가 있으면은 밀도가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공기가 에어웨이죠. 에어웨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가 생기면 환자들한테 오픈 마우스 뷰를 찍히거든요. 입을 벌려서 찍어야지 이게 보여요. C2의 덴스가 이렇게 똑 잘 부러지거든요.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그걸 보기 위해서 이거 찍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이게 C1이거든요. C1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이것도 서브룩세이션, 그러니까 탈구 같은 게 잘 생겨요. 그래서
약간 어긋나 있거나 그런 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고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CT도 엑셀이랑 비슷해요. CT도 엑셀이랑 비슷하고 덴시티에 따라서 덴시티가 높을수록 더 하얗게 보여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뭘까요? 본이죠. 본이고 요 까맣게 보이는 건 뭘까요? 공기가 차 있는 부분이겠죠. 완전 까만 부분은 밀도가 낮으니까, 그죠? 그래서 쭉 내려가면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CT는 사실 이제 MRI를 보고 나중에 CT를 보는 걸로 하고, 이제 MRI 사진인데 요게 이제 T2 이미지예요. T2에서 뭐가 하얗게 보인다 했죠? 물이죠. 이게 하얀 게 물이거든요. 그 CSF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적 수액이 들어있는 거고 그 안에 코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색깔색이라 하잖아요. 색깔색이라는데 이게 듀라예요. 막으로 쌓여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여기서 다 까만 부분이 본 시그널이거든요. 이게 척추체고, 그 다음에 이게 척추경, 페디클이고, 페디클 모양이 럼바는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얘는 이렇게 각도가 져 있어요. 그래서 포라멘도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그래서 오블리크 뷰를 찍는 이유가 우리가 럼바는 레터럴에서 그냥 포라멘이 보이잖아요. 근데 서비컬을 오블리크를 해야 포라멘이 보이는 이유가 이 각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밑에 내려가면 포라멘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나가는 게 루트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파셋 조인트, 라테랄 메스라고 하고 이제 파셋 조인트고, 이게 라미나, 스피노스 프로세스, 이거 그냥 파라스파이널 머슬이라고 그냥 하면 돼요. 앞쪽에는 이제 그런 주요 장기들이 있겠죠. 이제 경동맥도 있을 테고, 트라케아랑 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영상이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그러면 T2일까요? T1 이미지일까요? T1일까요? T2일까요? 자신감 있게 T2죠, 그죠? 그 이유가 이제 이게 다 CSF가 있는 공간이에요. 요건 뭐죠?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네, 브레인스템이죠. 이건 뭐죠? 손해죠. 잘 알고 계시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뇌랑 스파이널 코드, CNS 시스템은 물에 동동 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CSF가 이렇게 쭉 흐르고 순환을 하거든요. 흡수되고 생성되고. 그래서 이제 T2다 이걸 알아야 되고, C7, T1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레벨 체크를 한 거고, 파셋 조인트가 라테랄로 이렇게 돌려보면 파셋 조인트가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소라식 스파인 또 다시 넘어가면은 소라식 스파인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라스트 리뷰거든요. 12번째죠. 그럼 이게 몇 번째 바디? T12, 그죠? 그럼 이게 L1이죠. 그렇게 레벨 체크를 할 수 있다. 여기도 퍼스트 리뷰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그럼 이게 T1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볼 때 라테랄 보는 이유는 환자들이 보통 이제 소라식 라테랄 찍는 이유는 대개는 뭐 컴프레션 프랙처 같은 거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컴프레션 프랙처는 바디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생겨야 되는데 여기 앞쪽이 이렇게 높이가 낮아지거든요. 그런 거 이제 컴프레션 프랙처라고, 그런 거를 잘 감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퍼 소라식은 잘 안 보이죠. 뭔가 막 하얀 게 섞여 있죠. 왜 그럴까요? 어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휴메러스가 이렇게 가려서. 그럼 우리가 이걸 잘 보려면 한쪽 팔을 이렇게 올리고 스위머스 뷰라 해가지고 수영하는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어퍼 소라식이 잘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찍을 수 있다. 우리가 여기다 스크류 박으면 스위머스 뷰로 이렇게 찍거든요. 럼바 스파인을 이제 보면 사실 소라식은 저희 병원에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소라식은 크게 중요치 않고 럼바랑 서비컬이 중요할 것 같고 럼바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레벨 체크를 할 수가 있다. 라스트 리빔이 붙는 거를 L1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여기 이게 세이크럼이죠. 이게 세이크럼인데 세이크럼의 바로 위에 있는 바디를 이제 L5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L6인 경우도 있고 L4인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럼바라이제이션, 뭐 세이크랄라이제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L5라고 하는 거, 세이크라고 있으니까 이거 L5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라스트립이 붙는 그 거에 바로 밑에가 L1이구나. 그래서 위에부터 이렇게 세고 내려오는 게 더 정확해요. 근데 이것도 아주 간혹 라스트립이 어떤 사람이 그 갈비뼈가 11개여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홀스파인 엑스레이 찍어서 아니면 홀스타인 MRI를 찍던지 해서 C1, 2부터 세고 내려와야지 레벨이 정확해요. 근데 결국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문제니까 그냥 어디 병변을 우리가 수술할지 어디 병을 치료할지 그것만 나타내면 되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숫자 그런 노름이고 그런 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럼바라이제이션이 됐다, 서비컬라이제이션이 됐다, 뭐 세이크랄라이제이션이 됐다 그런 거 중요치 않고. 그래서 AP 볼 때 아까 중요한 게 이 모양이 괜찮은지, 스콜리오시스가 있는지 없는지, 커브가 괜찮은지 보고, 페디클이 괜찮은지, 정렬 같은 거 괜찮은지 보고, 디스크 스페이스. 그리고 요거는 이 세이크럼이었으니까 이게 뭐죠? 일리움이죠. 그러면 이게 조인트가 SI 조인트가 세이크로 일리악 조인트. 그래서 여기다가 블록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여기 텐더니스가 있을 때 뭐 여기다 이제 충격파 같은 거를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고. 그리고 우리가 럼바는 오블리크 뷰도 보거든요. 오블리크 뷰도 보는데 요게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게 강아지 모양 같이 좀 생겼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강아지 앞 주둥이고 강아지 목이에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는 파스 인터 아티큘라리스 목을 라고 하는데 이스무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한글말로는 협부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여기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무스 프랙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원래 녹아있는 경우도 있고 선천적으로 그거를 스폰딜로라이시스라 하거든요. 선생님들은 그냥 라이시스라고 하거든요. 라이시스가 있네. 그러면은 여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엔테리어 콜룸이 이렇게 짱짱한 경우에는 생기는 건 아니지만 얘가 이제 끊어졌을 경우에는 약간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다. 흔들흔들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인스터빌리티가 심하면 뭐 퓨전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세이크럼 레터럴 사진인데 우리가 펜 같은 거 시술하잖아요. 그거를 할 때 요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요로. 이게 그 세이크랄 히아투스라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천자에서 쭉 카테터를 올려서 뭐 이렇게 병변에다가 주는 거예요, 약을. 세이크럼의 AP 사진인데 동글동글하게 큰 게 포라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S1 블락 같은 거 할 때 요로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주거든요. 이건 뭘까요? 마이엘로그램이라는 사진 얘기 들어보셨나요? 마이엘로그램?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것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태핑을 하잖아요. 스파이널 태핑을 한 다음에 다이를 쏴서 신경 모양, 다이를 조금만 쏘면은 조금만 들어가겠지만 다이를 많은 양을 주면 신경 모양을 따라서, 그러니까 색깔색을 따라서 쭉 퍼지겠죠. 그래서 마이엘로그라피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이엘로그라피 하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튜머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스크류 같은 걸 넣었을 때 아티팩트가 생기거든요. MRI 같은 거 찍으면 마이엘로 CT 같은 걸 찍으면 훨씬 더 신경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엘로그램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MRI 기술도 좋아져고 해서 잘 많이 안 찍긴 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천자가 돼서 한 거죠. 마이엘로그래피 사진이고 CT 사진이고 마이엘로그래피 했기 때문에 이게 코드고, 그러니까 색깔색이고 여기 신경이고 CSF 따라서 이렇게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절반 정도 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부터 할 건데 여기가 이제 메인이에요. 사실은 지금 서론 같은 걸 한 거고 여기 메인인데 이 사진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사진을 한번 모르시는 분은 찍어가지고 공부를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조금 설명할 때 좀 용이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이 사진을 좀 공부를 하든지 해서 그러면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